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게 되면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모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종류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과 풀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나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풀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속으로 골목길 갈 때 움직일 때는 아예 엔진이 정지하고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전기차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4-5km 정도 가게 되면은 엔진이 자동으로 가동이 되면서 첨가해주는 이런 자동차가 최근에 나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일본이 모두 석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토요타의 프리우스가 대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1997년 12월,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죠. 이때 이 프리우스가 전 세계에서 양산형 모델로 최초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술상을 다 휩쓸 정도가 나왔던 게 프리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우스가 지금 4세대 모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토요타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이 관련된 하이브리드 기술 특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이 10여 년 전에 현대차 그룹이 토요타 같은 일본의 특허를 피해서 독자적인 원청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수준은요, 일본 차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비도 어느 정도 비교했을 때는 더 높은 경우도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인기도 높습니다. 국내에서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팔 정도죠.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큼 모든 하이브리드 차가 인기를 끌고 있고, 중고차 시장에서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이 시가 말릴 정도로 판매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할까요?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산화탄소 문제가 부각이 되어 있고, 탄소 제로 정책이라든지 또 지구 환경 기준에 대한 까다로운 국제 환경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의무적으로 전기차 같은 무공해 차를 판매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 중에서 과도기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연기관차의 수명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내연기관과 전기차, 수전기차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혼재되는 기간이 길기를 바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이 기간이 길어야지 산업계에 끼치는 충격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수직 하청 구조인 이 부품 업계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영향도 덜 받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은 제 바람과는 틀리게 바뀌고 있습니다. 40년이 아니라 중첩 기간이 20년으로 줄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15년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10년에서 15년이라는 얘기죠. 2030년, 35년 정도면은 국내에서도 내연기관 판매 종식 선언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올해 들어오면서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도전 전기차가 워낙 많이 출시가 돼서 올해 12만 대 정도가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수만 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정부의 보조금도 아직도 유지되는 것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아직도 전기차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충전 인프라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특히 도심지의 약 70%를 거주하는 집단 거주 지역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좁은 공용 주차장에 자기의 전용 심야형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활성화라든지. 그러나 전기차가, 제가 전기차 회피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은 또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누적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차 화재도 고민이 될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성이 열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해서 한번 열폭주 현상이 생기면 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 또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바닥에 배터리를 설치하다 보니까 침수된 도로를 지나갈 때
2중,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만은 언제든지 감전의 위험성에 대한 것들, 또 예를 들어서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감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또 40%가 배터리 가격인데 배터리 특성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중고 전기차의 가격이 형성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떨어지는 등 이러한 단점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차가 뭐냐? 하이브리드 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순수 내연기관 차는요, 점차 구입이 꺼려지고 있습니다. 디젤 차는 현대차 그룹은 이미 작년 후반에 새로운 디젤 엔진 개발은 중지를 했고요. 기존의 디젤 엔진을 이용해서 몇 년 정도만 더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솔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점차 내연기관차 자체는요, 연소를 해서 배출가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무공해의 한계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내연기관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연소 비율은 적게 만들면서 배터리의 기능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장 안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나온 지 25년 정도 됐고요. 또 중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가격도 상당히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 빈도도 높고 완성도 좋은 안정화된 기술을 구현을 하고 연비도 괜찮으면서 또 친환경에 대한 요소도 강조되는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택일할 수 있는 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산 하이브리드 차, 또 수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일본 차가 급감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회복을 많이 올라가고 있죠. 회복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 중에 중점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 기술을 하게 되면 일본 토요타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차까지 포함을 해서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는 점차 높아지고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비 좋고 기술 완성도도 좋으면서 이 팔방미인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간도 역시 과도기 모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연기관차가 2030년, 35년에 판매 종식 선언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입지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친환경차의 범주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상당히 좀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니냐라고 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해서 완충 역할의 이 모델에 대한 의미를 좀 강조를 하게 되면 좀 더 전기차로 전환되기 전에 과도기의 의미를 살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했다는 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세제 혜택에 대한 것들, 산업부라든지 여러분들 기획부에서 의미를 되살려서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에 대한 것들을 그나마 유지시켜 준 것은 그나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에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과반 정도를 전기차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공해차죠. 이 중에서 대상이 전기차고 수전기차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좀 더 전기차에 가깝게끔 배터리 팩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40에서 50km 정도는 전기차로 가고 그 이상이 될 때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운영이 되면서 엔진이 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도 하고 또 주유도 하는 구멍이 2개가 있는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좀 더 전기차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모델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할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된 것은 그나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의미 부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차를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중고차나 신차를 고를 때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차가 나쁜 거 아닙니다. 올해 나오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모델 워낙 좋죠. 테슬라 모델을 비롯해서 아이오닉 5나 EV6는 물론이고요. 또 수입차 중에서 ID4라든지 또 벤츠나 그 밖에 제규어라든지 등등 전기차도 속속 들이밀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차종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나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상당히 높고 인센티브 정책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
그 시대와 미래에 대한 대비 과도기 모델이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순수 내연기관차는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찜찜해지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최근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차, 중고차 구입할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단점을 한번 다른 차종과 비교를 해보면서 특징, 그러면서 최종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차종이라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